우리 부동산, 뭐 토지, 건물 등등 이런 부동산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나옵니다. 보유하고 있으면 어떤 세금이 나오죠? 재산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종부세가 나오죠? 종부세. 또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우리가 자녀한테 사전에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상속이 이루어지면 상속세가 나오죠. 자, 부동산의 탄생과 끝까지 이 책에 전부 담았습니다. 역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해설을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취득세부터 보겠는데요. 자, 취득세는요, 주택인 경우 6억 이하, 85평방미터 이하면 1.1%죠. 85평방미터 초과하면 1.3%입니다. 자, 6억 초과 2.2%, 9억 이하 2.4%, 9억 초과인 경우 3.3%, 3.5%죠. 자,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의 유상취득은 4.6%입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사무용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 그리고 상가. 상가는 4.6%입니다. 자, 좀 전에 본 주택은요, 우리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1%에서 3.5%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시고요. 우리 오피스텔은 4.6%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지의 유상취득. 농지 같은 경우에는 3.4%. 자, 원시취득이라는 게 있어요. 원시취득이 어떤 것일까요? 내가 토지를 사고 그 위에 신축을 했습니다. 우리 그 주택을 신축했죠. 그런 것을 원시취득이라고 하고 3.16%가 적용이 됩니다. 자, 상속은요, 2.56, 3.16. 자, 증여에 의한 취득. 요거 중요하죠. 우리 자녀한테 증여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이 취득세가 또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4%. 자, 우리 기억하시죠? 증여에 의한 취득은 4%입니다.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세율로 보면은 참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례로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이렇게 몇 가지 사례로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아파트 5억을 샀을 때 취득세 얼마 나올까요? 1.1% 550만 원 나옵니다. 자, 아파트 8억을 샀습니다. 8억짜리 실거래가 취득세 얼마 나올까요? 2.2% 1,760만 원이 나옵니다. 자, 아파트 10억을 샀습니다. 얼마 나올까요? 3.3% 3,300만 원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이렇게 감을 잡으시면 되겠죠? 550만 원, 1,700만 원, 3,300만 원. 자, 여기에 85제곱미터 초과라면 이 취득세율에서 0.2를 가산을 하면 됩니다. 1.1이 아니라 1.3%, 2.2가 아니라 2.4%, 뭐 3.5%겠죠? 자, 그리고 오피스텔을 샀습니다. 오피스텔 2억에 취득했어요. 얼마 나올까요? 4.6%, 920만 원이 나옵니다. 꽤 많이 나오죠? 자, 상가 10억을 취득했습니다. 10억 4.6%, 4,600만 원. 자, 토지를 3억에 취득했습니다. 3억 4.6%, 1,380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봤고요. 농지 외 원시 취득이 상속인 경우에는 3.16%죠. 상속인 경우 3.16%, 5억이면 1,58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증여받은 부동산 취득세 얼마일까요? 5억을 증여받았다? 4%입니다. 2천만 원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대략적으로 봤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주요 관심사가 어떤 거죠? 자, 앞에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감만 잡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감면받을 그런 어떤 게 있는지 감면받을 규정이. 자, 제가 취득세 감면받을 거 일반 우리 또 부동산 소유자분들이 감면받을 것을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서민주택의 취득세 감면입니다. 내가 여기에 이 요건에 해당된다면 여러분 취득세 감면을 받아야겠습니다. 이 감면이요 100%입니다. 전부 감면이 돼요. 어떤 게 있는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세대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두 번째,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과 그 부수 토지 매입인 경우, 그리고 세 번째, 취득가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소형주택이죠. 일명 서민주택이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은요, 취득세가 100% 감면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하나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이럴 수가 있습니다. 무주택자라고 하는데, 내가 기존에 집을 살다가 다른 집을 이사를 갑니다.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 되죠. 자, 그랬을 때 종전주택은요, 60일 이내에 또 처분을 한다면 이 새로 산 주택 취득세 감면이 됩니다. 60일 이내에 종전주택 매각하는 경우도 무주택자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전세대원이라는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대원이라는 개념은요, 세대, 앞으로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등의 항상 나오는 주요한 또 용어겠죠?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뒤에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대라는 것은 같은 생활을 하는 가족이죠. 세법은요, 형식상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서 합니다. 자, 여기서 형식이라는 것은 주민등록 등본에 같이 주소가 있는 가족을 얘기하죠. 또 실질이라는 것은 주민등록에 주소가 없더라도 사실상 같은 생활권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으면은 같은 세대로 봅니다. 또 반대로 주민등록 등본상에는 같이 거주하는 걸로 서류상에 나오더라도 실제 같이 거주를 안 하면 우리가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세대가 아닙니다. 분리 세대입니다. 이렇게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이런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이유로 인해서 잠시 우리 아들 집에 주민등록만 옮겼어요. 사실은 시골에 거주하는데, 자, 이랬을 경우에는 우리 부모님은 사실은 여기 살지 않고 시골에 삽니다. 그러므로 나는 1세대, 전세대원이 집이 없게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고요. 대신에 입증 책임은 본인한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대 계산을 할 때는요,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요, 공통입니다. 따로 떨어져 살아도 실제로 또 주민등록을 옮겨가도 부모님 슬하에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서류상에 우리 집에 없더라도 30세 미만의 자녀가, 결혼 안 한 30세 미만의 자녀가 집이 한 채 있다면 두 채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무주택자가 아닌 겁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또 특이한 게 있습니다. 단 취득자가 미혼이고, 취득자가 내가 미혼이고요. 만 30세 미만인 경우에도 65세 이상 직계 존속, 그리고 장애인인 직계 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니까 65세 이상 부모님, 그리고 장애인인 부모님을 같이 삽니다. 같이 살아도 별도 세대로 봐서 나 혼자만 무주택자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면 된다는 규정이죠. 자, 이렇게 서민주택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주택임대사업자 용어 많이 들어보셨죠? 대부분의 주택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에 관련된 규정이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취득세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재산세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또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세법별로 감면 규정별로 아주 미세한 요건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주택임대사업자 감면의 모든 것을 또 실무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취득세에 관련된 주택임대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면률은요, 100% 또 50%입니다. 요건이 해당이 되면요, 괜찮죠. 100%, 50% 어떤 요건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00% 감면을 받으려면 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요.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전용면적이라는 용어 많이 들으시죠? 전용면적은 어디서 확인하면 되죠? 등기부 등본을 보면 거기에 면적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전용면적입니다.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50% 감면,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초과, 그리고 80제곱미터 이하. 여기에 해당이 되면 50% 감면을 해줍니다. 취득세가 5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반으로 줄어들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요건이죠. 자, 여러분들 이 네 가지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전문가한테 취득세 감면해 주세요. 의뢰를 하셔야겠죠. 자, 첫 번째, 임대 목적의 최초 분양 취득의 하나입니다. 자, 첫 번째, 최초 분양 취득의 하나입니다. 자, 우리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전 매도인에게 산 부동산, 주택 안 됩니다. 우리 분양받을 때 최초 분양, 또 분양권을 산 것도 안 되죠. 최초 분양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초 분양을 받으셨다면 꼭 취득세 감면됐나요? 안 되나요? 문의를 해보셔야겠죠. 자, 두 번째,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가능해요. 사업용 오피스텔 안 됩니다. 사업용 오피스텔 어떤 게 있죠? 사업자 등록증 내고 부가세 환급받고 사업자한테 세를 내는 거죠. 부가세 환급받으면 취득세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또 취득세를 감면받으면 부가세 환급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피스텔을 취득했을 때 주거용으로 임대할지 또는 사업용으로 임대할지 선택을 하셔야겠죠. 두 개를 계산해 봐서 또 이렇게 가장 유리한 걸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관할 시군구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관할 시군구에 임대사업자 등록. 자, 임대사업자 등록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할 시군구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 임대사업 등록을 하는 거고요. 또 관할 세무서, 국세청에 사업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둘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둘을 동시에 할 때도 있고 하나만 해도 할 때도 되는데 여기서는 관할 시군구에 임대사업 등록만 하면 됩니다. 자, 임대사업 등록 언제까지 해야죠? 맨 밑에 보시면은 60일 이내, 취득 후 60일 이내 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되죠.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이런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밑에 좀 그 세세한 부분을 몇 가지 보도록 하겠는데요. 1번, 단 취득세 면제 대상 중 취득세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면제세액의 15%를 납부한다. 취득세액이요, 200만 원 초과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100% 감면이 아니고 15%는 납부하고요. 85% 감면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러한 또 아주 세세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게 이게 중요합니다. 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은요, 4년 동안 임대를 하기로 약속하고 취득세 감면을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4년 전에 임대사업을 안 하거나 4년 이내 양도를 하게 되면 취득세 감면받은 게 추징이 됩니다. 그러므로 4년 이내 양도할 것이다. 또는 4년 이내 임대를 하지 않고 내가 자가로 들어갈 것이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감면을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